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 즉 나는 착해야 한다. 남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마음이 어떤 순간엔 나 자신을 지치게 하고 결국엔 손해를 보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인생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내가 해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걸까?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할 때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오래도록 쌓여온 습관이고 나 자신을 위한 경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감의 분위기로 그리고 따뜻하게 안내하는 마음으로 이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들으시고 마음속에 작은 변화 하나라도 기억해 주세요. 챕터 1 거절 못하는 착함이 나를 지치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거절 못하는 착함이 나를 지치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알게 되면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착하다는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잘한다, 너그럽다, 베풀 줄 안다 이런 말들이요. 그 말들이 우리 귀에 박히고 깊게 자리 잡았기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착해야 한다. 나는 먼저 챙겨야 한다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요청이 오면 내라고 먼저 대답. 내 마음이나 상황은 묻지 않고 그냥 시작. 거절하면 고민하고 미안해하고 결국엔 나 혼자 지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상대는 그 착함을 당연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내가 해줄 거지라는 기대처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챙겨야 할 것이 점점 늘어나고 내가 받을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작지만 실천 가능한 방법 하나 제안드립니다. 요청이 왔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작게 던지세요. 그 질문에 답을 하고 나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혹은 조금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여유를 두세요. 이 첫 번째 방법을 통해 착함은 유지하되 지침을 지키는 착함이 됩니다. 손해보는 착함이 아닌 지혜로운 착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챕터 2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줄 일은 다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줄 일은 다릅니다. 이 말은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실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부탁하면 자신의 걱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시간이 줄고 내 건강이 희생되고 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해야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걸 해야 하는 걸까? 이 부탁, 내가 해줘야만 할까? 내가 이걸 하면 내 마음이 좋아질까 아니면 지칠까? 그 질문에 지친다는 답이 나온다면 그건 이미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챙겨야 할 일에 먼저 집중해야 착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탁과 나의 역할이 겹칠 때, 부탁과 내 상태가 엇갈릴 때, 부탁이 내게 상처가 된다면, 이럴 때는 미안하지만 나는 이 부분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챙기는 것이 남을 챙기는 것보다 더 큰 착함이 됩니다. 챕터 3 상처 주지 않는 거절법을 배우세요. 세 번째 방법은 상처 주지 않는 거절법을 배우세요. 거절은 어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착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거절할 때 마음이 무겁고 관계가 흔들릴까봐 겁납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엔 너무 많이 주는 사람, 그리고 나중엔 결국 지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싫다는 말을 못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쌓이고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엔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절이 상처를 덜 줄까요? 몇 가지 방법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현을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예, 요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예, 지금은 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대안이나 협조 가능한 부분을 제시하세요. 예, 제가 이 부분은 도와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대엔 전화로 도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덧붙이세요.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절은 관계 끝이 아닌 존중 있는 경계가 됩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는 잃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착함의 품격을 입히는 방법입니다. 챕터 4 보답을 기대하면 더 상처받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보답을 기대하면 더 상처받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 아프지만 가장 필요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이번엔 내가 해줬으니 다음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도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실망이 상처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보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세요. 주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세요. 받지 못했음이 아프지 않도록 마음속에 작은 결말을 준비하세요. 예, 내가 기쁨으로 해준 것이 충분했다. 내가 준 만큼 내가 기뻤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준 것 내 마음에 남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잔잔히 쌓이면 손해보는 듯 보이는 착함도 실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됩니다. 챕터 5 나를 먼저 챙길 때 진짜 착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은 나를 먼저 챙길 때 진짜 착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기엔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챙겼겠죠. 하지만 이제는 먼저 나를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지치면, 나의 몸이 약해지면, 나의 삶이 흔들리면 그 상태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적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챙길까요? 매일 아침 혹은 밤에 5분만 나에게 질문하세요. 예, 오늘 나는 뭐가 좋았지? 내 몸은 지금 어떤가?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작은 행동을 정하세요. 예, 오늘은 산책 10분,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 듣기, 좋아하는 간식 한 입. 한 주에 한 번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예, 카페에서 책 읽기, 공원 벤치에서 햇살 느끼기. 나 자신에게도 감사와 칭찬을 건네세요. 예, 나는 참 잘했어요. 나는 오늘도 살아냈어요. 이런 습관을 쌓으면 나도 챙기면서 남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왜 나만 손해볼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 벗어나는 5가지 방법을 5개의 챕터에 걸쳐 나누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거절 못하는 착함이 나를 지치게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줄 일은 다릅니다. 상처 주지 않는 거절법을 배우세요. 보답을 기대하면 더 상처받습니다. 나를 먼저 챙길 때 진짜 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착함은 희생이 아닙니다.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그 마음이 나는 착해도 괜찮다. 나도 나를 챙기며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손해보는 착함이 품격 있는 착함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마음이 덜 지치고 삶이 더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정해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거절해 볼 수 있는 하나. 내가 이번 주에 나를 위한 1시간 이런 식으로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손해가 아닌 가치 있는 착함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